이번 시간은 건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선 참 어려운 병이죠. 그러나 한의학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건선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건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 정말로 난치 질환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노트하면서 정말 그 학생인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치료를 해줘 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도 건선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체질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 원인을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해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은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는데, 이 학생은 전신적인 건선 증상이 있었는데 얼굴이 갸름한 형, 형방패독산이라는 약으로 치료한 경험도 있어요. 이 건선은 쉬운 병은 아니에요. 건선은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전 세계 약 2, 3%의 인구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면역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세포가 과도하게 빠르게 생성되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서양의학에서는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같은 약물을 써서 증상을 억제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서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현대의학하고.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선의 증상은 피부가 두꺼운 홍반, 붉은 반점에 위에 하얀 각질, 비늘 형성해서 주로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두피, 허리 등 마찰이 잦은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전신적으로 예외적인 것도 많아요. 심한 가려움 및 피부 갈라짐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고, 심한 경우는 관절염이 동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건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원인을 찾으면, 또는 체질을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치료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과 치료, 건선의 원인과 치료입니다. 돌출형, 얼굴이 이렇게 돌출된 형입니다. 넓적한 게 아니라 돌출된 형입니다. 돌출됐다는 건 뭐예요? 화가 많다, 열이 많다. 이게 화와 열이 많으니까 어때요? 진액이 말라요.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내열이 있다고 합니다. 내열이 있는 사람이다. 성질이 급해, 조급해, 빨리 해야 돼. 이게 계속되면은 결국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윤하지 않고 건조한 딱질 같은 게 앉는 것이에요. 그게 방풍통성산으로서 내열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피부 호흡을 시키고, 피부 호흡을 시키면서 내열을 조절해 줘. 안에 있는 열을 빼주는 거예요. 얼로 빼줘. 대소변으로 빼주기도 하고 피부 호흡으로 빼주기도 해요. 그게 이 방풍통성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이 방풍통성산에 있는 약은요, 잘못 쓰면, 그러니까 잘 쓰면 굉장히 피부가 좋아지면서 대소변도 아주 쾌활하면서 너무 좋은데, 잘못 쓰면 설사를 쫙쫙 합니다. 그건 안 맞는 거죠. 잘못 쓴 거죠. 오치한 거죠. 예. 또 갈근액탕 이런 게 있습니다. 태양형.
태양형인데요. 이 태양형은 심소장열과 관련됩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눈꼬리가 들리고 코가 들린 형입니다. 말하자면 기가 상승하는 기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심소장열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건선이 왔으면 연교음, 이열탕 등으로서 심소장열을 조절해 줌으로써 치료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 다 건선이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참 인체라는 게 오묘합니다. 또 양명형은 위열과 풍열, 그 다음에 혈어유화형은 위열, 전부 다 열이죠. 열에 의해서 진액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고 인설이 떨어지고 이게 건선 현상이에요. 양명형은 승마갈근탕이라든지 황련의 독탕을 합방해 쓰고 가감통, 방통탕 등을 쓰기도 합니다. 또 혈어유화형은 얼굴이 갸름한 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이 갸름한 형한테 이 건선이 왔는데 치료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풍, 청여름, 사물, 소풍음 등을 투여합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생기면서 피부를 말리는 염증성 질환으로 열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선은 난측선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과 체질을 구별해내면 치료가 가능성 있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건선의 발병은 원인은 체질에 따라 다르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합한 처방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관건입니다. 건선이나 피부질환은 단순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 아니라 체질과 원인에 맞춘 치료를 통해서 또는 생활 관리를 통해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오늘 주제인 건선에 관해 조성태 박사님의 알찬 강의 듣고 왔는데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에선 그간 다양한 증상의 피부 질환들의 원인과 치료법 소개해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고 알려진 건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환경적 요인이나 면역학적 요인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이 건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의 고통 정말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이론으로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움 말씀 주실 조성태 박사님 모셔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박사님, 이 건선으로 내원하셨던 분 중에 기억나는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어려서 약간의 건선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아서 없어졌었는데 수년이 지난 후 갑자기 복부에 땀띠처럼 증상이 나타나더니 점점 확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치료가 다 됐는데 재발한 거군요. 네, 이것을 재발한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재발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소염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데요. 이 약은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대증요법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눌러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니 다시 발현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재발한 게 아니라 잠복해 있다가 네. 다시 나타난 거군요. 그렇다면 이분의 피부 상태는 어땠나요? 예, 건선이라며 여기저기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했습니다. 가슴, 배 등을 중심으로 굉장히 증상이 심했고 팔다리는 비교적 덜했지만 가려움증과 각질이 많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창 시절이 끝나면 면서 한창 예쁠 때이고 즐겁게 지낼 나이인데 온몸이 피부 질환으로 뒤덮여 있으니 늘 긁느라 정신이 없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병이 생긴 이후로 두피까지 퍼져서 비듬처럼 계속 각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무척 괴로우셨을 텐데 피부과에도 당연히 가보셨겠죠? 네, 당연히 피부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피부과를 가 보셨겠지요. 예전에 스테로이드로 싹 없어진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서 피부 상태가 크게 변화도 없고 몸 상태만 자꾸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내원 당시에는 복용을 잘 안 하고 간헐적으로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병원까지 갔는데 몸만 더 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정말 막막했겠습니다. 이렇게 피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약도 부작용만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 피부 질환, 특히나 건선 질환 같은 것은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약으로 피부 질환을 고치는 데는 다른 증상들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왜냐하면 피부 질환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몸에서 열이나 탁기가 해결이 안 되면서 나타난 증상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체질적인 흠을 보완하며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혹시 스테로이드제나 혹은 면역제제를 사용했다고 하면 훨씬 더 치료가 어려워지고 시간은 2배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약에 대한 해독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이 피부 질환은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거군요. 박사님께서 늘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네. 이분의 생김새는 어떠셨나요? 네, 키나 체중은 여성치고는 보통이었는데 얼굴이 붉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가슴이 발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이 있는 양명기가 있는 여성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양명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양명형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은 양명 경락이 지나기 때문에 대체로 가슴이 발달한 분들은 기와 혈이 둘 다 실하고 열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명형은 피부병이 와도 좀 심하게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환자 피부 증상 외에 다른 증상도 혹시 있었을까요? 전신 피부가 심하게 안 좋은 상태인 것 외에도 배가 고프면 못 참고 고무줄 몸무게라고 하지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살이 찌는 이런 체질이었고 이 병이 생기면서 두피 각질도 많이 생겼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잘 안 나아서 면역 억제제도 복용을 했는데요. 머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자주 들어 배고프면 이런 현상이 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배고픈 것을 못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두피 각질이라든지 머리가 흔들리는 것은 풍열이 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명형의 풍열병에서는 방풍, 통송산의 피부병에 쓰는 약재들을 가미해서
처방을 진행했습니다. 이 약은 굉장히 유명한 처방인데요. 피부 염증과 열감을 다스리면서 몸의 균형을 맞춰서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 처방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피부병은 자주 살펴보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단위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환자의 상태를 보고는 6개월 이상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오래된 증상이기도 하고 약도 많이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처방 후 18일 뒤에 내원하셨을 때 정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전신의 피부 각질이 거의 없어졌고 그렇게 가렵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건선 피부의 색깔도 전보다 많이 옅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양약을 복용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에서도 증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결과네요. 다행입니다. 네, 이 환자분은 매우 만족을 하셨습니다. 특히 한 달도 안 돼서 피부 각질과 가려움증이 없어지니 생활의 질도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그렇게 두세 달 정도 치료 후 완전히 치료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분같이 빨리 치료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선 질환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내부 균형과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막막한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뒷받침된다면 또 한의학적인 접근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치료 사례였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피부 질환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의학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꾸준히 치료를 하다 보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죠. 오늘 건강 고민은 파주에서 정효선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정효선 님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으로 최근 몇 달간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참기 어려운 정도였는데 점차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외출 중이나 중요한 일정을 소화할 때도 자주 화장실을 찾아야 하고 급하게 화장실을 찾지 못할 경우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 증상 때문에 밤에 자주 깨어나기도 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 가능성을 얘기하셨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도 생각 중이지만 한의학적으로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 증상에 효과적인 한약 치료법이나 생활 습관 개선 또는 관련 운동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50대 여성분의 고민 사연이었는데요. 많이 힘드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박사님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소변을 참지 못하는 현상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소변과 대변을 잘 참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학문의 힘, 요도의 힘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심장 기능이 허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띈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입술이 얇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고 콧등이 뾰족하고 이마가 넓고 눈이 동그란 이런 사람들이 소변 이상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또 방광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방광이 약해서, 기능이 약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겔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항문 조이는 운동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혼자만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택통기라고 해서 호흡법을 같이 하면서 개겔 운동을 하면 이 항문 조이는 힘이 생기고 요도 관략근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겔 운동법이 굉장히 좋은 운동법입니다. 항문을 조이면서 따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시면 손을 이렇게 올리면 항문 조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항문을 푸는 거고요. 이렇게 뜨면 항문을 조이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요것을 하면서 그냥 조이고 펴고 조이고 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을 같이 하면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겔 운동을 하면서 소변을 참지 못하는 현상, 소변이 나왔는데 잘 모르는 현상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한약을 쓰면 도움이 되는 그런 한약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께 케겔 운동법도 잘 배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정효선님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건선을 주제로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